감독조합의 또 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막 되게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이번에 이제 국제시장 2 촬영을 했었는데 원래 그 빵집을 또 같이 하고 계세요. 그 영화에 나오는 여인은. 브래드 피트가 네. 사실은 감독님 와이프. 근데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촬영장에 몇 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도 감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철 감독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같이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왔고, 또 더 뭐 정남씨 또 그 진주씨는 영웅에서도 저 같이 했던 또 식구라 가지고 저는 뭐 흔쾌히 응원하러 오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빵의 인연이군요. 빵으로. 근데 사실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님께 윤재균 감독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 나눴던 게, 감독님은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광고회사 출신의 영화인이에요. 이게 영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광고를 했다는 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약간 정통파가 아닌 것 같은 뭐 실프하다가 영화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저는 제 자신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윤재균 감독님도 광고 회사 출신에서 광고인의 마케터와 여러 가지 홍보를 맡으셨던 유능한 감독님이셔서, 근데 그걸 또 성공한 감독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깨고 성공한 감독님이셔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고민을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저에게는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영화를 보면서 코미디, 제가 항상 재밌어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장르인 코미디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만드시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의 정점에서 이 영화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2020년에 탄생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여성 거의 원탑에 코미디 액션 영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구상하는데 어떤 모티브가 있었을지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그 산업의 지형이나 아니면 뭐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원탑 영화를 만들기가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옛날에는 뭐 투자도 힘들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도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연출자였었고, 사실 이거를 기획하신 우리 김윤미 대표님이, 영화 서울의 김윤미 대표님이 여성 영화, 여성 서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오케이 마더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2000년대 처음에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재밌었던 코미디 영화를 다 윤재균 감독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두사불체도 그렇고 색책시공도 그랬고,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대 한국 코미디 장르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뭔지 알아주셔야 돼요. 제목 모르실 것 같아요. 다 두사부일체, 색즉시공, 그렇죠, 낭만자개. 그래서 끝도 없죠.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는 이 영화는 사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있죠. 뭐냐면은 감독 입장에서 저도 뭐 주로 휴먼이랑 또 뭐 여러 장르를 제작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코미디 장르적으로 보면 영화에 있어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코미디라는 장르가 만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 레인지 안에 이제 들어가서 관객이 조금이라도 좀 그 코미디가 약하면 너무 재미없다고 그러고, 또 코미디가 좀 약간 세게 넣으려고 하면은 또 너무 오바 같다 그러고,
그래서 이 관객분들이 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코미디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도 초반에 코미디 감독으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코미디 장르를 많이 했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았던 반면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 장르에 대한 엄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한테는 저는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보고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이제 나중에 욕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코미디 장르를 해보면. 예. 그래서 이 한국 영화계는 좀 특히 코미디 장르에 대한 약간 엄숙주의 뭐 이런 게 있는 거를 저는 옛날부터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박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예. 더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두사불체를 영화를 만들고 두 번째 색즉 시공을 하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사불체는 재밌었는데 색즉 시공은 또 왜 이러냐. 낭만적이게 했을 때는 색즉 시공은 재밌었는데 낭만적이건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지나고 그 나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평가를 할 때 특히 이제 저는 평론가 분들에 대한 저는 이제 그 뭐 트라우마가 있어요. 평론가 분들한테 좋은 평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코미디 영화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박하죠. 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저를 불러가지고. 아니 평론가님이 이거를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잘 보셨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점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제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 전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정준호 배우님을 너무 잘 알고 하지만 사실 저는 2000년대 이후로 코미디 시리즈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두사불체를 꼽을 거거든요. 색즉시공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윤재균 감독님은 굉장히 큰 자리를 지금 한국 영화에서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적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뭐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거나 그런 거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다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좀 이 시리즈를 뭐 첫 번째도 봤고 지금도 봤지만 놀랐던 건 사실 박성훈 배우님이 작품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느와르 장르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미디 장르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데모가라는 작품도 하셨고 옥남이라는 작품도 하셨고 사실 코미디 장르가 굉장히 많지만 감독님이 하셨을 때만 해도 막 그렇게 코미디 장르나 뭐 다른 넌 노아르, 넌 액션 영화를 하지 않았을 때라 박성훈 배우를 왜 캐스팅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감독님이 생각하는 박성훈 배우의 굉장한 매력은 뭔가요? 매력이요. 저는 코미디 장르 안에서의 매력이랄까요? 잘 말씀하시면 내가 살려는 드릴게요. 잘해야 되겠다. 일단은 처음에 오케이 마담을 기획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남자 석환의 캐릭터가 그렇게 뛰어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영이라는 여성 주인공 위주의 시나리오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야기였었죠. 근데 이제 우리 박성훈 배우님이 오면서 석환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캐릭터와 그 색깔을 석환이라는 거를 함께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했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잘 해온 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망가뜨릴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잘해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코미디 장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해서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도 안 어울려.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고 그걸 또 잘 해줬어요. 근데 2에서는 더 또 찌질한 모습으로 더 힘차게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동료 배우들, 후배 배우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해준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2편에서 석환과 미연 캐릭터를 많이 디렉션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너무나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 정말 짧고 엄청 힘든 스케줄이었으나 그 연기들을 너무 잘 해주신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은 어쨌거나 전작을 보셨을 거잖아요. 박성훈 배우의. 그러면 어떤 작품 때문에 그래도 결정적으로 뭔가를 이제 결정하게 한 그냥 작품은 저는 심플했어요. 아 저렇게 남성성을 정말 100% 200% 풍기는 무서운 남자가 부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가족한테 헌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엄청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직장이나 후배들이나 어디 나가서 굉장히 멋있게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특히 방문거를 담그고 자기 마누라, 엄마, 그러니까 나 아내한테 하는 그런 거는 더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또 연기를 보여줬으니까 맞죠? 살려주시는 거죠? 네. 그 원래는 그 처음에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석환이라는 역할이 다른 배우한테 갔다가 왜 환타지를 다 캐고 그래요 배우? 정말이야. 근데 감독님은 모르고 계실 거고 아마 제작사 측에서 먼저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됐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게 엄정화 배우가 저를 엄청 무서워해서 잘릴 뻔했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니냐.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막 부드럽게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저를 핸들링을 하고 계시지만 엄정화 배우님께서 7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6년 전에 개봉을 했지만 촬영은 7년 전에 했으니까 7년 전에는 저를 엄청 어려워했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느와르에 최적화된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느와르 배우입니다. 근데 저는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미디 연기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뭘 하면 과하다 그러고 안 하면 무슨 코미디야? 근데 막 저처럼 생긴 사람이 웃기려고 하면 되게 웃겨요. 막 그 개그맨처럼 생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웃기면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데 뭐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세게 생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게 그렇게 웃긴가 봐요. 근데 박진주 배우도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요번에 처음은 아니었고 다른 작품에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알고는 지냈어요. 근데 박진주 배우가 되게 고급 코미디를 하거든요. 여기서처럼 너무 시끄러워. 뭐 이런 뭐 말 한마디. 근데 저는 이 싼 코미디를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하는데 지 캐릭터를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고 지 연기만 하니까 얘 리액션이 왜 이러지?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의 이제 캐릭터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또 감히 선배님한테 제 캐릭터 이거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렇잖아요. 뭐 모든 후배들이 다 그렇게 뒤통수를 치더라.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리액션 나오는 게 찐이니까 그게 또 잘 먹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투기 보면은 저희 그 커플 아닌 이제 커플의 케미가 좀 괜찮았다는 후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랄까 이제 감독님이랑은 1편 때서부터 했는데 1편 때 저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뭐 엄배우님이 날라차기 다 하고 저는 이제 손가락 액션 뭐 타다닥타닥 독수리 타법으로 하는데 제가 준비를 진짜 좀 많이 해가서 감독님한테 뭘 보여드렸어 다. 그러면 입이 귀에 걸려 계시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걸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와 역효과가 뭐냐면
한 2달째 이제 촬영을 하는데 2달째 또 저를 촬영 이제 아침 7시에 모였는데 그냥 저를 보고 웃고 계세요. 오늘 뭐 할 거야? 이제 속마음으로 감독님 오늘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씬인데 여기서 뭘 해? 그런데 또 저 뭐를 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거에 또 만족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1하고 2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드라마를 또 같이 했어요. 감독님이 러브콜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그래서 2가 진짜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공간적으로도 왜냐면 저희 배가 진짜 됩니다. 한 달 동안 빌려서 제가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배를 띄워서 조용해요. 나가서 이제 한 건데 너무 시끄러워. 예 너무 시끄럽지. 예,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말을 죄송하지만 잘랐냐면 그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야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감독님이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많지만 배우분들이 감독님을 뭐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웅 배우와 그 정남 배우님은 어쨌든 2번 작업을 하셨으니까 지금 철학 감독님에 대한 뭐 요번에 발견한 장점이랄지 아니면 2번 이제 작품을 해보시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약간 정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던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진주 배우님은 처음 작품을 또 해보시니까 감독님에 대한 어떤 작업 느낌? 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한 분씩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 저는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뭐 많이 했다고 해도 뭐 많이 안 했다고 말했지만은 이창훈 감독님은 선비입니다. 와, 화 한 번 안 내고 진짜 막내 스타일까지 뭐 존중하고 이런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되게 유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쫙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짜증내는 것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와, 선비구나. 진짜. 근데 딱 보면은 되게 되게 빨리 다 끝나요. 이걸 더 찍자고 만약에 딱 찍으면 끝. 근데 이 두 스타일은 윤정이 감독님 똑같아요. 진짜 화 한 번 안 내고. 제가 인정한 딱 2명이 진짜 있는데 저는 진짜 복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좋으신 감독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되게 빨리 찍어요. 딱 판됐으면은 이거를 몇 번 더 찍자가 아니고 끝. 더 안 찍어도 돼. 그러니까 되게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뭐 제작비도 좀 많이 세이브되고 또 우리 배우도 좋고 스태프도 좋고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진짜 있습니다. 브리스는 리더십이 근데 이제 짧게 찍고 빨리 끝난다는 게 그 시간적으로 편하고 그게 아니고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전에 프리 단계에서 뭐를 찍으면 되고 이거는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뭐 저희들도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매번 현장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좀 어지러운 현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뭐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데 감독님들은 그게 필요가 없고 미리 프리 단계에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찍으면 돼. 요거 필요 없어. 해가지고 이제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감독님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짜증 화 한 번 안 내는지 그게 더 신기해요. 몇 달을 끌고 가면 당연히 중간에서 맞아요.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진짜 많은 스태프들 뭐 보조 출연자부터 많은데 그게 나는 두 분이 제일 신기한 거 있잖아요. 와. 혼자 방에 들어가서만 하지 못하잖아. 베개에다가 벽에다가 아니, 이성민 형이 최근에 만났는데 오늘 감독님도 국제시장 2 찍으셨잖아요. 진짜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우리는 보면 다 이찬원 감독님도 그렇지만은 아니 화를 안 윤 감독님은 이제 그 참았던 화를 어떻게 푸세요? 아니 화를 안 내시던데. 저는 사실 짜증 안 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배우가 NG를 계속 낸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쟤는 얼마나 더 속상할까. 감동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진주 배우님은 어떠세요? 처음 작업하셨는데 감독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여길 만한 네. 지점이 어떤 걸까요?
앞에서 오빠가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몇 테이크 안 가세요. 그래서 약간 그 의도치 않는 나쁜 남자처럼 한 번만 혹시 더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됐어요? 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왠지 저 눈빛에 불안함이 없어서 믿고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즐기다가만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 건가 하실 정도로 정말 배우분들을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저도 더 당연히 더 찍지 않았어도 오늘 현장에서 즐기기만 하는 것 같구나. 근데 칭찬이 일색이네요 너무 배우분들이. 맞아요. 정말 오빠가 말했던 너무 것처럼 뿌듯하네요. 정말 저는 눈썹 한 번 이렇게 된 걸 본 적이 없고 항상 안전이 우선이에요. 즐겁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른 강조하셔서 감독님은 안 그런가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배우들한테는 뭘 안 해도 뭐 스태프들이나 자기 식구들한테 뭐라 하는 사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전혀. 저는 놀랐어요. 애기들 스태프한테 무슨 시 해주세요 보고 하는 거 보고 막내 스태프한테 존댓말하고 존댓말 보고 대부분 그게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 맞아요.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잘 배우는 사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영화를 잘 배웠죠.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사실은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릴 텐데 처음에는 비행기 그러니까 설정상 그리고 요번엔 배였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영화의 설정상 약간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이 액션이나 뭐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서 시리즈화 된다면 또 다른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질문은 윤재균 감독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면 어떤 공간을 해야 이런 유니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비행기와 배는 이미 감독이 만약 시리즈 만약 감독을 하게 됐다면 혹시나 그러면 이제 차가 돼야 되나? 아닌데. 아닌데. 만든다고 하면은 예? 기차. 그거 좋겠는데요? 예, 열차. KTX. 기차. KTX 좋을 것 같아요. 부산행처럼. 예, 부산에 이제 예전에 뭐 라이터를 켜라도 있었고 그래, 기차도 장학금 괜찮은 거. 것 같아요. 기차도 좋고요. 저는 그냥 이제 이거를 한 발짝 사실 시리즈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작자분들의 강한 의지와 그것들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자 가자 하고 깃발 들고 따라가는 건데 이게 2편이 어떻게 됐든 바다가 됐어요. 여러 생각 끝에 하늘과 바다라면은 남은 건 땅이거든요. 전 땅에서 뭔가 땅을 이용한 어떤 구조적인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열차 얘기도 나왔었고 지하 공간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흙을 만질 수 있고 흙이 묻어가지고 막 힘들게 또 액션을 하게 되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먼 훗날 어떤 좋은 사인이 있겠죠. 하고 싶습니다. 쓰리. 생각해도 재밌네요. 근데 관객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해외에서도 지금 개봉 문제 시작했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갔다가 그 뒤로 갈게요. 집이 벌써 세 번째 19, 20, 21, 3일 다 참석했는데 배우들 다 트랙해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아산에서 회사 마치고 차 끌고 거의 뭐 달려옵니다. 5시 땡 되면 달려오는데 제가 12일부터 17일까지 계속 다 쫓아다니고 무대 인사 다 따라다니고 했는데 지금 배우들이 다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박성훈 배우님하고 박진주 배우님 그다음에 배두남 배우가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두 분께만 박성훈 배우하고 박진주 배우님이 두 분이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된 배경이 두 분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저분들은 대화를 저렇게 하지
야를 저렇게 치지 하면 행동도 저렇게 하지 하면서 한 번 더 친구도 데리고 한 번 더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각본에 있던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애드립을 해가지고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한 50% 정도가 애드립이었고요. 뭐이말 무슨 너무 시끄러워 하는 것도 해줘. 진주야 입을 틀어 막아야 돼. 내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아주 시크하게. 그것도 그렇고 그 문 열고서 서로 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진주가 넘어진 것도 애드립이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이건 있는 약간 것들 실수였는데 실수였나? 실수였잖아요. 그래? 방향이 진짜로 헷갈려서 한번 부딪혔는데 사고였어요. 사고. 사실 사고였는데 선배님 몸이 정말 너무 크신데 다칠 제가 뻔했죠. 날라갔는데 아 그게 애드립이 아니었어?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너무 재밌게 나와서 네.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날라갔었는데 네. 네. 되게 그 많이 그러니까 촬영 카메라가 돌면서도 많이 했고 카메라가 안 돌았을 때도 진주가 저를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 아재 개그를 겁나 막 해줬거든요.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 표정이랑 똑같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뭐 되게 너무 시끄러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재미없어. 이게 이제 아주 잘 나왔는데 그때 아무튼 둘이서 현장에서 많이 풀어갔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편하게 해주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막 얼굴도 막 짓누를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성격인데 선배님이 그걸 첫날부터 그냥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만져도 되나 그건 좀 약간 좀 그랬다는 거죠. 막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다가가면 네, 제 성격 부담스러워하실까 자체가 봐.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선배님이 더 이렇게 해도 되고 맘껏 해, 너 편하게 해, 너 신나게 해 이렇게 다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코미디에 굉장히 고민을 많았었어요. 물론 박성원 배우님이 여러 애드립을 준비해 오시고 상황 후배들을 같이 디렉션 주면서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공간에서의 연출들을 또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석환과 선아는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코미디로 막 끌어낼 수 있을지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진주 배우님이 한 번 더 해도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됐습니다. 끝! 이렇게 했던 이유도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의 밸런스가 딱 맞았을 때는 더 이상 한다 해도 제가 안 쓰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였고 물론 그 자신감은 두 분의 연기가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방구 CG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몸 크기만큼 그 가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방금? 제가 그거는 제 머릿속에만 있던 CG였는데 보시고 진짜 놀라더라고요. CG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방 같네요. 영화를 찍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사랑방.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뒤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박성원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했던 질문이랑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박성원 배우님 하면은 사실 느와르도 많이 했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느와르를 연속으로 몇 개 하셔서 이제 조금 무겁다 싶을 때면은 상상하지도 못한 코미디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팬으로서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도 과연 배우님은 실제 생활에서도 저럴까? 그러면 배우님은 과연 이 속한 캐릭터랑 실제 생활에서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일지 혹시 자기 실제 생활에 그런 바이브를 조금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거를 더 배화시키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무려 13년 전 영화 신세계로 그 이중구라는 캐릭터로 지금까지 이제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신세계 이후로 몇 년 동안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중구라는 캐릭터를 탈피하고 싶었었는데 불과 이제 한 3, 4년 전서부터는 왜 저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배우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전 세계에.
그러면서 즐기게 됐어요. 지금 20살 친구들이 그때가 촬영이 그러니까 2012년도 했으니까 13년도에 개봉이지만 14년 전인데 6살이었던 애들이 20살이 돼가지고 저를 이중구 형이라고 불러요. 이중구 형님이라고. 6살 때 찍었는데 그거를 걔들 6살 때 그 친구들. 근데 그거를 왜 굳이 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중구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생긴 게 이래서 그냥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최적화되어 있는 느와르에 최적화니까. 근데 저는 코미디를 잘해야지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를 잘하는. 왜냐하면 관객들을 웃기기도 할 수 있고 울리기도 할 수 있지만은 웃기게 하는 게 진짜 힘들 거거든요. 관객들은. 감독님 이해하시잖아요. 정말 웃기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드리지? 하니까 이제 코미디 장르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제 캐릭터, 그냥 일상생활의 캐릭터가 있겠죠. 하지만 더 배시켜서 좀 오바를 해서. 근데 오케이 마담 2에서 석화는 좀 더 오바가 돼서 더 2배로 찌질했던 것 같아요. 1편보다는. 근데 저는 왜냐면 배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엄정화 배우의 원탑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거고 오케이 마담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저희가 서브로 석관이도 그렇고 정남이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그 정도 이제 받쳐주면서 그 엄정화 배우가 모든 액션과 그리고 또 코미디가 있으면 코미디, 또 딸과의 그런 모녀와의 그런 그런 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서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 역할이라고 해서 석화는 그거를 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웃기려고 하면서 찌질하려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관객분이 사실은 뭐 우리가 신세계이기도 하고 지금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기억하는 박성웅 배우는 사실은 멜로에 되게 최적화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래함에서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 캐릭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GB를 요즘에 많이 하면 특히 그 배우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 멜로 영화를 정말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작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또 요즘에 한국 영화에 멜로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근데 그렇게 떠올리면은 저는 박성훈 배우가 정말로 일종의 리차드 기어처럼 이렇게 되게 로맨틱한 캐릭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 배우랑 대화하고 있으면 납치하는 거 아니냐. 제가 대화를 하고 있기만 했는데 납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저희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멜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연륜이라는 게 생겨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관객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박성훈 배우 멜로 영화를 위해서.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요? 감독님. 저도. 네네네.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코미디를 현장에서 연출할 때 그 배우분들과 물론 연습도 많이 하고 대사를 많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의 호흡과 코미디를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알고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가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들 때인 거죠. 뭔가 제가 생각했던 스파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뭔가 해소를 하시거나 문제를 풀어나가시나요? 이 사실 이제 뭐 정남 배우랑 그다음에 우리 진주 씨랑은 작품을 같이 해서 아마 우리가 코미디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감독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100% 이해가 되거든요. 시나리오에서는 되게 재밌다고 적어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배우들이 했는데 시나리오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재밌는 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시나리오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또 배우분들이 또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생각보다 재밌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 변수가 많은 게 코미디인 것 같아요. 정극이나 드라마는 딱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코미디는 그 현장의 그날 분위기 또 배우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배우분들의 컨디션
뭐 너무 변수가 많은 게 그래서 코미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냥 코미디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봐야 저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미리 생각한 대로 현장에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모니터 보고 이게 재밌다 재미없다 주변에도 저는 많이 물어봐요. 재미없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그냥 저는 확 바꿔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코미디 영화 그냥 쉽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개봉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에 안 들면 순발력 있게 바꿔야 돼요. 순발력이 중요한. 네. 근데 감독님은 쉽지가 않은 국제시장이라는 작품도 하셨고 워낙 다양한 장르를 하셨는데 유난히 코미디 장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거는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대중 앞에서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데 그 윤재균이라는 인간 자체는 저는 되게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같이 있으면 친해지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또 근데 저는 낯도 가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친해지고 배우들하고 친해지고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찾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짠하게 근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성웅 씨하고는 작품을 안 했는데 또 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웅 씨보다 제가 성웅 씨 와이프랑 예전에 더 먼저 알았고 친했어요. 고양이 왜냐하면 같아가지고 고양이 같은 게 아니라 와이프가 내 초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성웅 씨가 잘 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정이라고 이제 배우분이세요. 예, 또 유명 배우분이신데 저랑 이제 친한 그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거기 가서 이제 만났는데 또 배우고 저는 감독이고 이러니까 되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박성웅 씨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작품은 안 해도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성웅 씨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천안 같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되게 친근해요 저는. 저희가 마지막 집을 딱 하나 받고 전화 한번 써주시죠. 다음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그때도 영화 평론가로 일을 했지만 처음으로 후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진 최초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재밌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 영화랑은 연을 빨리 끊고 싶지 않다라는 작품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영화고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6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앞으로도 저는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작지만 분명히 창대한 엔딩을 가질 만한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소감 말씀하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GV가 아니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러 다 오신 분들이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기운도 내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뭐 감독 입장에서 오케이 마담 2를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막 기뻐하고 이런 거보다 저는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감독님 고생했을까 얼마나 우리 배우분들 고생했을까 이게 눈에 먼저 들어와서 사실 되게 울컥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저거 찍을 때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찍었을까 막 이렇게 저는 다 보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또 찍었던 영화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만큼 주변에 말씀 좀 소문 잘 내주셔가지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뭐
흥행이 안 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안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3세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3세번을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희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원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뭔가 지금도 재밌는데 뭔가 약간 자연재해처럼 네, 많은 분들이 재밌는 영화를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치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좋은 리뷰나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게 잘 퍼지면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행복했고요. 또 3로 행복한 만남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팀들하고 해서 저한테는 인생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치시면서 저희 오늘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심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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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